안녕하세요, 치진규입니다. 자, 통합 필수 이론 이제 먼스 테스트 처음이었죠?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개였고 이제 문제당 이제 5점씩 해서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있으면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유기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탄소 양이온과 탄소 음이온과 탄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중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골랐습니다. 우리가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 중간체를 거치면 극성 반응이고요. 라디칼 중간체를 거치면 라디칼 반응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기억 보죠. A는 투메틸프로페인을 그려야 되는데, 자, 투메틸프로페인이 바로 얘가 되겠죠. 여기에 존재하는 3차 탄소와 수소의 균일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탄소 양이온이니까 지금 이렇게 불균일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분해가 돼야겠죠. 그래서 3차 탄소 양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서는 균일 분해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불균일 분해라고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자, 니은 보시면 C에 존재하는 홀전자는 P-오비탈에 존재한다. 자, 탄소 라디칼이 혼성한 sp2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늘 sp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메틸 그룹을 3개를 그릴 때 삼각 평면 기하 구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혼성하지 않은 P-오비탈을 그려주시고 여기다 홀전자를 채워주면 되니까 C의 홀전자는 P-오비탈에 존재하는 게 맞죠. 자, 다음 B하고 C는 중심탄소의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A, B, C니까 자, B하고 C는 옥텟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탄소양은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옥텟을 만족하는 화학종은 바로 B밖에 없어요. 탄소음이온.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여러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이제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항생제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래요. 자, 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이제 아마이드 작용기를 고르라고 했는데, 아마이드 작용기는 이렇게 아마이드 작용기죠. 그리고 고리형 아마이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번 올바른 선지고요. 다음 탄소 결합을 물어봤는데, 자, A의 탄소 결합은 CSP3와 CSP2가 이제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고, B는 CSP3와 CSP3가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히 S분율이 작은 오비탈이 겹칠수록 결합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짧다. 올바른 선지네요. 자, 다음 3번 보시면 sp2 혼성 탄소가 몇 개냐? 원자단이 3개인 걸 골라야 되죠. 이 벤젠고리를 이루고 있는 탄소는 다 sp2고요. 여기 아마이드 카보닐, 여기 카보닐, 그죠? 그리고 축소 구조에서 얘가 있어요. 카복실릭 애시드에 카보닐 탄소가 있죠. 그러니까 카보닐 탄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래서 정답은 그죠? 3번이죠. 얘가 8개가 아니라 9개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출문제도 축소 구조로 이렇게 주어지고 혼성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축소 구조를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카이랄 탄소가 몇 개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었는데요. 카이랄 탄소. 자, 그럼 얘를 다 지우고. 자, 카이랄 탄소는 sp3 탄소의 4개의 원자단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카이랄 탄소고요. 그죠? 여기도 카이랄 탄소고요. 여기도 카이랄 탄소고, 여기도 카이랄 탄소니까 카이랄 탄소는 4개가 맞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자, C에 카이랄 탄소가 존재하는 이 C탄소의 절대배를 물었어요. 그럼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직접 질소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L순위죠. 그럼 이 탄소하고 이 탄소인데, 지금 여기 이 탄소에는 뭐 N하고 S하고 H가 붙어 있고, 여기는 O 2개, N 하나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우선순위 높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선권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죠.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S인데 4순위가 지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절대배를 바꿔주면 되겠죠. R 배열입니다. 맞죠? R 배열. 그래서 절대 배열이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absolute configuration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면 configuration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conformation이랑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conformation과는 잘 구분하셔야 되고, 얘를 우리가 형태라고 보통 많이 해석하고,
배열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입체 이성체 관계는 다 컨피그레이션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 공명 주기어체와 부기어체가 옳게 짝지어진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서 이 탄소 양이온은 분명히 제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산소 원자는 플러스가 됐지만 옥텟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주가 되고요. 이쪽이 부가 되겠죠.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주기어체니까요. 다음은 니은은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전하 분리를 고려해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EN 값이 큰 원자에 음잔을 둬야 되니까 당연히 왼쪽이 주기어체가 맞네요. 그래서 산소 원자에 마이너스 둔 게 주기어체겠죠. 자, 다음 디귿은 지금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됐죠? 자, 이 구조가 이제 뭐 자주 나올 겁니다. 앞으로 DBN이라고 하는 유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염기예요. 염기로 자주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 질소의 전자 밀도가 풍부한 거죠. 상대적으로. 왜 여기 마이너스를 가지니까요. 공명 구조 관계에서. 그런데 지금 오른쪽 구조는 중성이고 전하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고 왼쪽 구조는 전하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전하분리 되지 않은 구조가 주기어체죠. 이쪽은 부기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주기어체로 올바르게 표현된 건 정답은 니은만 올바르게 표현됐네요. 2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공명구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4번에서. 자, 보시면 딱 봐도 지금은 기억은 원자핵의 연결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는 구조 이성질체 관계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반을 공부하면 얘는 케토와 에놀 관계인데 케토 에놀은 구조이성체 관계예요. 다음 니은 보시면 니은은 이쪽이 지금 트랜스고 이쪽이 시스죠. 네, 그러니까 얘는 입체 이성질체 관계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죠? 다음은 피리딘인데 피리딘은 여기는 이 비공유 전해쌍의 공명이 불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전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명 구조 관계가 모두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7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은 산염기도 세기 비교와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을 보시면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린 원자가 전자를 끌어잡아당겨 음이온을 불안정시킨다고 했잖아요. 불안정시키기 때문에 수소가 결합된 아세트산이 이쪽에 수소가 결합된 아세트산이 더 강산이라고 했는데 얘는 잘못됐죠. 이쪽이 더 강산이죠. 왜냐면 우리는 이 녀석의 짝연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 F가 이렇게 치환돼 있으므로 수소가 치환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래서 짝염기가 유발효과에다 안정해지기 때문에 예, 그죠? 기억은 잘못된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뭐죠? 이중결합 탄소보다 삼중결합 탄소의 S 분율이 더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얘가 pK 값이 25고 얘가 뭐 44 이렇게 가는 거니까 S 분율로 인해서 당연히 삼중결합의 수소가 더 산도가 크죠.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선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 피롤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얘가 분자가 있죠. 피롤. 얘가 피롤이죠. 이 피롤에 있는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알릴 자리 전자쌍이기 때문에 공명에 참여하죠. 참여함으로 피리딘의 염기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편제돼 있고요. 피리딘. 얘는 공명에 참여하니까 비편제죠. 그러니까 편제된 전자쌍을 우리가 염기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올바른 선지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야 되니까 6번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 분자식이 탄소 5개, H 12개, 그러니까 펜테인이죠. 예, 펜테인의 구조정체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펜테인의 구조정체를 한번 그려보면 펜테인의 구조정체를 펜테인과 아이소펜테인과 네오펜테인 있죠. 그럼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하면 반데르발스만 고려해야 되니까 표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1등, 2등, 3등이죠. 뭐 이것만 보더라도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얘네요. 그러니까 A가 펜테인이 돼야겠죠. 맞죠? 그리고 B가
두 번째로 높으니까 아이소펜테인이니까 투메틸 부테인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이 투투다이메틸 프로페인 네오 펜테인이 되겠죠. 뭐 정답 이것만 보더라도 4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건 지금 연소열이잖아요. 연소열은 어디가 가장 작죠? 안정할수록 작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가장 안정하니까 연소열이 가장 작죠. 이쪽이 치환기가 없으니까 가지가 적으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할수록 연소율이 크다고 했으니까 A가 가장 여러분 연소율이 크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얘는 끓는 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끓는 점과 연소율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끓는 점은 분자간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맞죠? 연소율은 그냥 단순히 분자를 태웠을 때 발생되는 연료 화합물의 안정도를 비교하는 거니까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끓는 점은 엔펜테인이 가장 높고 맞죠? 누가 가장 안정하냐고 하면 네오펜테인이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하죠. 자 다음 7번을 볼게요. 7번은 지금 체계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라지죠. 그러니까 치환기 개수가 많게끔 모체가 선택되려면 이렇게 모체가 선택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잡아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지만 제가 지금 잡아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이렇게 잡으면 치환기 개수가 하나지만 이렇게 잡으면 치환기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얘는 3에틸, 3에틸, 2메틸, 메틸, 펜테인 이렇게 여러분 명명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육각형을 모체로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탄소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1번 탄소에 에틸이 있으니까 1에틸 그리고 탄소가 있으니까 부틸 사이클로헥세인이고 여기 앞에 자동으로 1번이니까 1번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보면 3번은 뉴먼트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뉴먼트형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면 탄소를 왼쪽 탄소라고 하면 이 왼쪽 탄소에 메틸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후면 탄소는 여기가 H죠. 여기는 탄소가 4개 부틸 그룹이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는 CH3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 헵테인이 맞죠. 그리고 2번 위치에 메틸기 2개, 3번 위치에 메틸기 하나 그러니까 2, 3 트라이메틸 헵테인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3순위고 여기가 4순위예요. 그죠? 그러면 4순위가 지금 평면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1, 2, 3 이렇게 쳐다봤을 때 반시계로 돌죠. 그러니까 무슨 별? S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맞죠? 다음 4번을 한번 가볼게요. 4번은 피셔트형으로 주어졌는데 피셔트형으로 지금 가장 낀 탄소사슬을 고려하면 지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것도 헵테인이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2번 탄소와 2번 탄소와 3번 탄소와 4번 탄소의 2, 3, 4의 메틸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치환기니까 2, 3, 4 트라이메틸로 했겠죠. 그런 후에 이제 2번하고 3번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니까 이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을 따져주면 되는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카이랄 중심이죠. 네, 3번하고 4번이 이 3번하고 4번이 카이랄 중심이니까 3번, 4번이 절대배열을 고려해주면 자 보시면 뭐 H가 여기 4순위겠죠. 여기가 메틸이 3순위고요. 그런 다음에 이 탄소하고 이 탄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CCH, CCH 맞죠? 그런 다음에 탄소사슬 이쪽이 계속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아래쪽이 1순위겠네요. 여기가 2순위고요. 그러면 1, 2, 3, 1, 2, 3 반시계로 돌죠. 반시계로 도는데 4순위가 튀어나왔으니까 R별이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탄소를 한번 정해보면 4번 탄소는 이 탄소니까 자 어디가 여기가 4순위죠. 여기가 메틸 딱 봐도 3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1순위죠.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시계로 도네요. R별인데 4순위가 튀어났네. S. 그러니까 3R, 4S.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셔트형이냐 누먼통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입체 구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랄 중심이 존재하면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를 따져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R, 여기 S고요.
여기 RS잖아요. 그래서 번호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갈라지지만 이쪽으로 가야 3개가 더 있으니까, 그죠? 넘버링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옥테인이 맞고요. 지금 이 5번 위치에 붙어 있는 이 치환기가 원원 다이메틸 에틸 맞죠? 터셔리 부틸. 그리고 3번 위치에 결합한 치환기가 에틸이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 치환기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지만 이렇게 가로를 서서 표현했을 땐 그죠? 이거 가로 하나가 치환기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D자와 여기 E자를 비교하면 D가 알파벳이 빠르니까 원원 다이메틸 에틸부터 적었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여러분 뭐 간단하게 1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번은 투메틸 부테인의 탄소 2번, 탄소 3번의 뉴몬통을 나타낸 것이다. 투메틸 부테인이니까 얘가 되겠죠? 자, 이형태체 이명각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보기 같은 이명각이 몇 도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전면 탄소에 메틀기가 2개 있죠? 전면 탄소에 메틀기 2개니까 이렇게 유문통을 해주면 그죠? 그리고 후면 탄소에는 H가 2개고 메틸기가 하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엇갈린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면 탄소 가만히 두고 후면 탄소에 메틸기를 옮기면 되겠네요. 여기 시계 방향 12시 120도.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전면 탄소 가만히 두고 맞죠? 네. 여기 CH3 여기 H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엇갈린 형태죠. 이때 입체물을 생각해보면 여기 고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고시가 하나 있네. 여기는 고시가 2개 있네. 그러니 딱 눈치를 채면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가장 안전한 형태고 여기가 고시가 2개 있는 자리네요. 맞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극소점에 해당하는 게 엇갈린 형태가 될 테니까요. 여기는 고시가 하나, 여기는 고시가 2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면각이 몇 도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300도일 때를 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8번의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면각을 따질 때는 전면 탄소의 원자단과 후면 탄소의 원자단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면 탄소의 ECC 결합하고 후면 탄소의 ECC 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요렇게 생각해보면 요렇게 각도로 생각해보면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죠? 300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면각에 따라서 이형태치의 그래프 여러분 이 그래프도 꽤 중요합니다. 투메틸 부테인도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좀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눈치를 딱 채시고 여러분 엇갈린 형태니까 엇갈린 형태라고 생각하고 이놈 아니면 이놈이다. 엇갈린 형태 3개 그려보고 상대적인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서 이면각이 몇 도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자 육각고리 화합물이라고 했고요. 요 놈의 안전한 형태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터셔리 부틸 그룹이 보이시죠? 여러분 얘가 고정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의자 형태로 그릴 때 터셔리 부틸기를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업이죠. 그러니까 업이면서 적도 방향은 뭐 여러 가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편하니까 여기를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다운 메틸 있죠? 여기가 다운 메틸 바로 이 녀석이 여기가 될 테고 그죠?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이탄소가 에틸기와 결합한 탄소가 이탄소인데 여기서 다운이니까 에틸기는 아래쪽으로 축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보죠. 1번부터 자 메틸 그룹은 수평에 위치하고 에틸 그룹은 수직 위치에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바로 1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은 메틸 그룹은 수직이 아니에요. 그죠? 수평이라고 해도 틀렸고 터셔리 부틸은 수평이죠. 틀렸죠?
4번 메틸과 에틸이 모두 수직이다. 아니죠. 에틸은 수직이고 메틸은 수평이죠. 메틸 그룹 모두 수평도 아니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셔리 부틸 그룹이 있으면 터셔리 부틸 길이를 적도로 두되 업다운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은 그려주시고 일치시켜서 그려주시고 나머지 치안기들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잘 확인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했죠. 저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관계 맞춘 다음에 업다운으로 여러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10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0번은 카복실산 유도체의 피케 값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자,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죠. 지금 피케 값이 3.0, 4.0, 4.6으로 주어졌으니까 산도가 가장 큰 것은 얘가 아니라 A죠. 오케이. A하고 B의 지금 pK 값이 1차이죠. A 화합물은 B 화합물보다 10배 더 강산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pK 값 1당 이제 산도 10배 차이 나니까요. 자, 다음 B를 보시면 B 화합물은 산성으로 물에서 거의 이온화된다. 여러분 얘 K 값으로 바꾸면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물에서 완벽하게 이온화 되려면 최소한 K가 10의 3승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제로 이온화 되지 않죠. 3번도 틀렸고요. 다음 C 보시면 BR 대신에 F로 치환하면 pK 값은 더 작아지겠죠. 왜? 유발효과가 커져서 더 강산이 되니까 작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다음 5번 보시면 지금 화합물이 다른 pK 값을 갖는 것은 브롬 치환기 위치에 따른 카복실기의 공명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유발 효과로 우리는 안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번의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K 값 1 차이가 나면 산도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나니까 A가 10배 더 강산이다는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프로페인의 할로제나 반응이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반응이 딱 봐도 라디칼 반응이죠. 라디칼 반응은 우리가 무슨 반응이다? 연쇄 반응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억은 올바른 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다음 Cl2 대신에 Br2를 사용하면 여러분 Br2를 사용하면 당연히 2차 탄소 라디칼이 더 반응성이 좋을 테니까 더 빠르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제 B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B분의 A의 비율이 감소한다. B 양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A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B분의 A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선지도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디귿 보시면 Cl2를 사용할 때 A하고 B의 비율이 1이라면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50%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1차소와 2차소의 반응성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1차소가 6개가 있고 만약에 50%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2차소가 지금 2개 있는데 50% 만들어진 것이면 얘는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지 않죠. 반응성의 차이가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차소의 반응성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2차소의 반응성이 3배 더 크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해서 4번으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라디칼 치환 반응의 개념을 잘 알면 이 문제도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자, 지금 5가지 고리형 알켄의 몰당 연소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고리무리를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몰당 연소율이 이렇게 있고 고리무리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예요. 사이클로헥세인의 고리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각형이 고리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뭘 계산해야 되냐면 탄소 하나당 연소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82에다가 나누기 6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여기 나누기 6 하면 14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칠각형은 지금 1036에다가 나누기 7을 해줘야겠죠. 7을 해주면 얘는 148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팔각형은
팔각형은 1184에다가 나누기 8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148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음 구각형은 지금 1336.5가 연소율이니까 나누기 9를 해주면 되죠. 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냐? 148.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형에 10을 해주면 148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147이에요. 탄소 하나당이 무리가 없었을 때. 근데 얘는 탄소 하나당 148이란 얘기는 1kcal/몰의 에너지 증가물이 생긴 거죠. 고리무리가. 근데 지금 얘는 1 곱하기 뭐에 돼요? 7 해야겠죠. 얘는 1 곱하기 8 해야겠죠. 팔각형이니까. 얘는 1.5 곱하기 9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1.5만큼 탄소 하나당 고리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13.5가 될 테고 얘는 1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 그래서 고리무리가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고리무리가 가장 큰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구각형이에요. 구각형.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A가 가장 작죠. 그런 다음에 B, 그런 다음에 C가 아니라 D, 그런 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것은 C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클로헥세인에 고리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은요. 지금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센의 가장 안전한 형태, 안전한 의자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안전한 형태는 보시면 얘가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업으로 그리면 적도죠. 네,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와야 돼요. 다운이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치안기가 이케토일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형태죠. 만약에 고립 안전하면 축축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불안정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메틸 그룹은 모두 수평 위치에 존재한다. 맞는 선지죠. 두 메틸 그룹은 트랜스 관계다. 당연한 말이죠. 유먼통에서 두 메틸 그룹은 이게 틀린 안티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고시라고 표현하셔야겠죠. 60도가 될 테니까요. 안전한 형태와 불안정한 형태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려면 어차피 고립 안전을 해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고립 안전이 될 테고, 맞죠? 빨간색이 축, 그죠? 파란색도 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선 여기 H, 여기 H랑 여기 CH3랑 132축 상호작용이, 그죠? 얘는 여기 CH3가 여긴 EH랑 여기 EH랑 132축 상호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고시가 4번 있으니까 0.9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메틸과 이 메틸이 고시니까 0.9가 하나 있죠. 맞죠? 그러면 차이는 0.9가 3개의 차이니까 2.7kcal/몰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4번 올바른 선지고요.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세인에서 1번하고 2번 탄소의 두 메틸 그룹이 치환된 거죠. 그러니까 육각형 고리에 1번 탄소와 2번 탄소의 수소 대신에 메틸 그룹이 치환된 형태다. 이것도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죠. 자, 이치환된 사이클로헥세인의 안정한 의자 형태에서 고리 반전의 평형을 고려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자, 보시면 지금 기억 볼게요. 기억은 지금 왼쪽 구조에서는 이 브로민과 이 3번 위치의 수소랑 1,3,2축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조금 더 확대할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브로민과 1,3,2축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오른쪽 고리 반전 형태에서는 이 메틸 그룹이 축방향 수소랑 상호작용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지금 이 입체 무리하고 여기 있는 뭐 이 입체 무리를 고려하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으니까 평행의 방향은 고리 무리가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올바른 선지가 되네요.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죠. sp2죠. 여기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고리 반전했을 때 X랑 이렇게 상호작용하겠죠. 입체무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물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는데 하나씩만 표현한 거죠.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이쪽이 더 큰 거예요. X는 굉장히 작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올바르게 표현이 됐네요. 고리무리가 작은 쪽으로 평형해서 별로 크게 표현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디귿은 에틸 그룹이랑 여기 있는 이 수소랑 1,3,2축이 생기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여기 하이드록시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여기는 이 H랑 여기는 요 H랑 축방향 H랑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겠죠. 이렇게. 그럼 어느 쪽이 크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당연히 이쪽이 크죠. 이쪽이 작죠. 비공유 전자쌍하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과 H에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입체물이 작다고 했죠. 그럼 얘도 평행화살표가 올바르게 표현됐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 7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형태체들의 안정도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됐나요? 자, 넘어가죠. 자, 보시면 이제 15번인데요. 15번은 지금 화합물의 가장 안전한 형태에서 두 메틸 그룹이 서로 고시 관계인 거, 고시 60도 관계인 걸 찾으라고 했죠.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탄소 탄소 결합을 이렇게 뉴몬토형 하면 제가 삼각형의 뉴몬토형은 꽤 중요하다고 했죠.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CH2 여기 탄소가 여기 탄소가 되죠. 저는 지금 요 탄소와 요 탄소를 뉴몬토형 했으니까 맞죠? 이때 여기가 CH3고요. 여기가 H고 후면 탄소에는 여기가 H고 여기가 CH3고 여기가 H죠. 또 제가 여기 그림을 잠깐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이렇게 그리겠죠? 전면 탄소 이렇게 연결되고 후면 탄소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 전면 탄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여기는 이제 이 녀석이랑 여기는 이 녀석이랑 물어보니까 얘가 60도가 될 수가 없죠. 몇 도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120도예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터셔리 부틸 그룹이 있으니까 터셔리 부틸기가 업이죠. 그러니까 업 터셔리 부틸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이번 이렇게 동그란 반식이니까 세 번째 유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 메틸기가 이렇게 있죠. 업 메틸. 그런 다음에 여기가 업 OH 다시 다운 메틸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이 구조랑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이때 이 적도 방향 메틸과 적도 방향 메틸 여러분 1, 2 관계에서 적도면 이면각이 몇 도다? 60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고시가 맞죠. 됐나요? 자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다양한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제가 적도 방향으로 터셔리 뷰티를 업으로 표현하려면 여기다 표현해도 상관없죠. 여기 터셔리 뷰틸 그리고 반시계로 와서 여기에 업 메틸 맞죠? 그리고 여기 업 OH 다운 메틸 이렇게 그려도 얘랑 이면각이 몇 도예요? 60도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를 그리고 치장기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면각이 지금이 좀 쉽게 보이죠? 얘보다는 물론 여기도 60도란 걸 잘 이해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보기엔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연습들을 많이 해서 치안기를 어디에다 뒀을 때 내가 이면각 관찰이 편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고시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음 디귿은 시스 데칼린을 그려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CH3죠. 여기도 CH3네요. 그죠? 이때 얘랑 그죠? 이면각이 몇 도예요? 60도죠. 이것도 고시죠. 여러분 물론 얘가 고리 반전이 가능한데요. 얘는 고리 반전에 대한 평행이 똑같아요. 걔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그리시면 되고요. 그죠? 입체물이 또 동일하기 때문에 고리 반전된 구조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축 적도 이 육각형 고리 기준으로 오케이 축 적도니까 고시 60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우리가 정답으로 찾아주면 되니까 15번 정답은 6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넘어가야 되네요. 자 16번 가죠. 16번 보시면 16번은 공명구조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공명구조 관계에 있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문제 빠르게 풀면 여러분들은 이 탄소가 딱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기 CH2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CH3예요. 여기 CH2고요. 여기 CH2고요. 여기 CH2고요. 5번도 보시면
여기가 CH2죠. 여러분 수소 원자핵의 위치가 바뀌면 공명 구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제시된 구조에서 지금 A가 여기가 CH2인데 1번에서 보면 여기가 CH3가 된 거예요. 지금 CH3가 여기가 CH2인데 여기가 CH3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1초 만에 여러분들 몇 번 골라야 돼요? 1번 골라야 돼요. 1초 만에. 오케이? 문제는 이제 본고사 가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리면요, 이제 질소는 정상적이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R1 그룹이 있고 이렇게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살짝 주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뭐 이렇게 재배치 시키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배치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전자쌍을 이렇게 재배치 시키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 2번 구조네요. 2번. 또 여기가 3번 구조고요. 여기가 4번 구조네요. 그죠? 5번 구조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여기는 2파이 전자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 시켜도 R1 자리 양전하에 공명 구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탄소 이중결합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 구조가 몇 번 구조냐면 5번 구조가 되는 거네요. 5번. 맞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공명 구조 그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본고사에서는 이제 뭐 모의고사던 공명 구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수소 원자핵의 위치를 빠르게 스캔해야 된다. 요거 잘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17번 이제 매우 쉬운 문제죠.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1인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 탄소는 지금 4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4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입니다. 그죠? 질소는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이에요. 탄소는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0이네요. 지금 O는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1이네요. 여긴 플러스네. 그죠? 탄소는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를 가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마이너스일 땐 결합 3번의 전자쌍 한 쌍이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18번 갈게요. 자, 18번은 표준 상태에서 이제 평형이 1보다 큰 거 고르라고 했죠. 생성물의 구조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염기 반응한 거니까 산의 pK 값과 짝산의 pK 값을 비교하면 얘는 k가 1보다 크죠. 지금 얘는요, 지금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하진 않았죠. 그린야드 시약이라고 하는 시약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탄소하고 금속의 이 결합은 탄소가 2인 값이 크니까 이 탄소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어쨌든 얘가 pK 값이 25고 여기서 딱 봐 짝산이 얘잖아요. 에테인이에요, 에테인. 그럼 얘는 pK 값이 얼마로 생각하면 돼요? 50. 그러니까 당연히 k가 1보다 큰 거죠. 그죠? 자, 다음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요렇게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HCn의 pK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10.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0. 그리고 아세틸렌의 요거 염기의 짝산의 pK 값이 25니까 얘도 k가 1보다 크죠. 그래서 제가 HCn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이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짝산이 25니까 k가 1보다 크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 요 마이너스 중에 누가 안정하냐? 이게 염기고 이게 짝염기잖아요. 산들끼리 비교 안 되면 염기까지 비교해야 되는데 여긴 CC 3중결합의 마이너스, CN 3중결합의 마이너스. 당연히 N의 유발 효과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조금 더 안정하니까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도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자, 여기네 알코올이죠. pK 값 16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가 25니까 K가 1보다 크죠.
그죠? 여기서 산과 짝산의 pK 값을 우리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스가 여기는 요 수소로 공격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이 수소를 공격하네요. 그럼 얘의 pK 값이 44죠. 그럼 얘의 pK 값이 25죠. 어디가 약산이에요? 이쪽이 약산이죠. K가 1보다 작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K가 1보다 큰 건 하나, 둘, 셋, 4개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9번은 입체 이성질체 관계인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억 보시면 이걸 빠르게 풀려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대칭 점이야. 비카이랄이네. 그죠? 맞죠? 그러면 거울상의 정체를 가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랑 거울상의 정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 여기가 대칭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아요. 거울상의 정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부분 입지 정체가 될 수 있지 않냐? 부분 입지 정체가 되려면 결합 회전이 제한되거나 시스트랜스 관계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 분자는 우리가 입체학을 다 하지 않았지만 매주 분자로 거울상 관계이면서 포개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구조를 얘를 갖다가 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포개져요. 바로.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은 입체 정체가 아니고요. 자, 1, 2 관계에서 1, 2 트랜스죠. 숫자를 한번 적어. 1, 2 트랜스. 얘는 1, 2 시스죠. 그러니까 시스 트랜스니까 부분 입체 정체가 맞네요. 맞죠? 자, 다음 디귿은요. 지금 얘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것도 빠르게 풀려면 이거 거울상인데. 그죠? 그리고 이 구조를 평면 구조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 그리면 다운 OH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업 OH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가 다운 OH 여기가 업 OH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대칭면이 안 되죠. 이렇게 대칭면이 안 되죠. 그리고 요렇게도 대칭면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탄소가 대응되는 탄소가 있죠. 그리고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대응되기 때문에 대칭면이 안 생겨요. 카이랄이네. 카이랄의 거울상을 그려놨네. 그건 무슨 관계예요? 거울상 이성실체. 카이랄 분자의 거울상을 그려놓으면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을 테니까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실체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니은도 입체정체 관계죠. 그래서 19번 정답은 여러분 6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볼게요. 20번은 이제 단일 치환된 두 가지 의자 형태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132축 상호작용이 생기는 곳이고 A는 그죠? 그래서 고리반전해서 적도 방향으로 가면 132축 상호작용이 없어지겠죠. 자, 이때 R그룹에 따라서 지금 축방향 이형 대체 개수분의 적도방향 이형 대체로 보통 정의해요. 고리반전의 평형상수를 축방향 이형 대체의 개수분의 적도방향 이형 대체. 그러면 K가 크다는 얘기는 지금 K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커지죠. 커진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서 B의 형태가 많다는 얘기니까 즉 A가 불안정하다. 즉 A의 132축 상호작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132축 상호작용 이축 상호작용이 큰 치환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뭐 요까지 해석했으면 선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1번 보시면 치환기 R이 A 형태에서는 축방향 맞죠? 축방향, 그죠? 그리고 B 형태에서는 수평 방향, 적도 방향으로 놓여 있다. 올바른 선지고 맞죠? 맞고. 다음 2번 치환기 R에 따라 평형상수 값이 다른 주된 이유는 132축 방향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올바른 선지죠. 다음 이 삼중결합하고 에틸 그룹의 평형상수 비교해서 R이 삼중결합일 경우에 알카이닐이라고 하는데 얘를 알카이닐 그룹의 평형상수가 작은 이유는 입체장애가 작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탄소 이온정이 뭐니까 sp고 이탄소 이온정은 sp3니까 정사면체 구조로 있었을 때 132축 상호작용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도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고 맞죠? 3번도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고 됐나요? 4번 평형상수표에 근거하면
R이 이게 아이소프로필인 경우하고 터셔리 부틸인 경우를 비교하면 아이소프로필인 경우의 평형상수가 더 크죠. 에틸기 1대보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의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축방향이 있고 이탄소 혼성 sp3일 때 1,3이 축산율이 커진다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H면 메틸이잖아요. 이 메틸, 그죠? 맞죠? 근데 여기를 CH3로 바꾸면 이게 에틸이 되는 거죠.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여기를 CH3로 바꾸면 아이소프로필이 되죠. 당연히 이 값에서 더 큰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크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4번도 올바른 선지예요. 다음은 5번 보시면 자, 지금 이게 메톡시 그룹인데 메톡시 그룹일 때하고 메틸 그룹일 때 평형상수 비교해서 메톡시 그룹의 평형상수가 작죠. 2.7로 작잖아요. 지금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수소 결합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그리면 지금 메톡시 그룹이 축방향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정사면체로 그려져 산소도. 그럼 바깥쪽에 CH3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비공유전쌍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존재하죠. 이때 이 수소하고 이 수소가 있으니까 지금 부딪히는 대상이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 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누구와 부딪힘? 수소가 부딪히는 것보다 전자쌍과 수소가 부딪히는 게 상대적으로 작다. 입체 무리가 작기 때문에 1,3,2축 상호작용이 작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작은 거죠. 이게 분자의 수소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O에 있는 전자쌍이 여기 있는 수소랑 수소 결합이 되려면 제가 표시한 이 수소랑 수소 결합이 되려면 여기가 탄소면 안 됩니다. 탄소에 결합한 수소는 절대로 수소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수소 결합의 정의만 잘 아셔도 여러분 정답은 5번이다. 잘못된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풀면 20개를 다 풀었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재시생이나 유기학을 좀 해봤던 친구들은 문제가 매우 무난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초시생들은 그래도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암기가 부족했거나 해서 틀린 문제들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의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냐, 실수해서 틀렸냐, 아니면 암기가 부족해서 틀렸냐, 이해가 부족해서 틀렸냐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내가 유기학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먼슬리 보신다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시 우리 위클리로 돌아가서 위클리 4번 보고 두 번째 먼슬리 볼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지금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더 유기 공부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